오늘은 5월부터 이 금액 이상 가족 간의 계좌이체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해요. 최근에 금융 사기나 해킹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자가 종종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돈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가족은 믿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쉽게 송금을 하기도 하고 그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번 5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금융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더욱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러한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꼭 지켜야 할 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들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째, 가족 간의 계좌이체. 왜 위험할까?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일. 정말 흔하죠.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거나 급하게 필요한 돈을 친구나 친척에게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막상 계좌이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송금하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보다 과도한 금액을 보내는 실수를 할 수 있죠. 특히 가족 간이라 더 믿음이 가기 때문에 정말 쉽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해요. 또 다른 경우로는 예기치 않게 갑자기 연락이 닿은 친척에게 돈을 송금하라는 요구가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대체로 믿음을 가지고 보내게 되죠. 그러나 그게 만약 해킹이나 사기라면 바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바람직한 방법은 가족 간에도 돈을 송금할 때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금액이 커질수록 더욱 조심해야 해요. 돈을 보내기 전에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전화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고 요구한 금액과 계좌번호를 제대로 체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또 문자가 오거나 이메일로 받은 계좌번호가 이상할 때는 한번 더 의심해보는 게 좋아요.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적어도 전화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가족이 급하게 돈을 요구했을 때 의심해봐야 할 점. 가족이 갑자기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게 정말 급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급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급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예를 들어 친척이 갑자기 지금 급히 돈을 보내야 하는데 계좌번호가 바뀌었어라고 연락이 오면서 송금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때 자칫 실수로 그 돈을 보내게 되면 후에 확인해 봤을 때 그 계좌가 전혀 다른 사람의 계좌일 수 있죠. 또 예를 들어 지금 너무 급하니까 계좌를 바꿨으니 바로 송금해줘라는 식으로 급박감을 주고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기범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실제로 은행에서도 이런 유사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송금을 멈추고 확인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가족이 급히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번 멈추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송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의심스러우면 가족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금전적인 송금은 언제든지 공식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받는 게 중요해요. 급할수록 점검이 필요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 늘어나는 금융사기 유형과 그 위험성.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단순히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사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죠. 특히 가족 간의 돈 거래에서 사기범들이 자주 쓰는 방법 중 하나는 급박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좌가 해킹당했다거나 세금 환급금을 바로 송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송금을 유도하는 방법이죠. 또 급히 송금해야 한다며 짧은 시간 내에 보내야 한다고 압박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 외에도 은행이 요구하는 확인 금액을 보내라는 식으로 사기범들이 접근할 때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일이 많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이런 금융사기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송금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해요. 만약 이메일이나 문자로 송금 요청이 온 경우 이를 바로 실행하지 말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공식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송금 요청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급히 송금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급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계좌번호 변경에 속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척에게 송금을 하다가 갑자기 계좌번호가 바뀌었다고
통보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거래를 하는 요즘 사기범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주 속임수를 씁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갑자기 문자나 메일을 보내 계좌가 바뀌었으니 새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진짜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니까 하며 쉽게 믿고 송금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송금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계좌번호가 바뀌었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송금을 하지 말고 해당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급하게 송금해야 한다는 말을 듣더라도 잠깐의 확인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에서는 가짜 메일이나 문자로 계좌를 변경했다는 내용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반드시 공식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계좌이체 전 금액을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가족 간에 송금을 할 때 종종 금액이 적거나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보내기도 해요. 하지만 금액이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조금만 송금해줘라고 하며 요청을 받은 금액이 평소보다 다소 큰 금액일 경우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송금하는 금액이 실제로 필요한 금액과 맞는지, 실수로 더 많은 금액을 보내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금액을 잘못 송금하게 되면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거나 상대방이 그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은 송금하기 전에는 항상 내가 보낼 금액이 정확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간에 송금할 때는 상대방이 정확히 요청한 금액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금액을 너무 급하게 송금하려 한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여섯째, 돈을 빌려주기 전에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하기.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면 그 금액이 적다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작은 돈이라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도 하고, 특히 가족이라서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 돈이 후에 문제가 된다면 그만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친척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연체가 계속될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돈을 빌려줄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 간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상황을 차분하게 파악하고 그 금액을 정말 빌려줄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금액이 작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째, 사기 문자나 전화는 거절하기. 사기범들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계좌이체를 노리기 위해 가짜 문자나 전화를 보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나 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메시지나 전화를 바로 믿고 송금을 하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성 녹음 기술이나 가짜 목소리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져서 실제 은행 직원처럼 들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하고, 전화가 오면 송금 요청을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사기 전화나 문자가 오면 바로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공식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송금을 요구받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즉시 송금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여덟째, 부모님과 금융거래 시 주의사항. 부모님께 돈을 보내거나 부모님이 돈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다면 사기범들이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사기를 시도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노인 대상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은행 직원이나 세무 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이 쉽게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부모님과의 금융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부모님과의 금융거래를 할 때도 송금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께 송금을 할 때는 언제나 전화로 확인하고 혹시라도 이상한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셨을 때는 신고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아홉째, 친척 간에도 송금 전 명확한 이유를 묻기. 친척 간에 송금 요청을 받을 때 급하게 요청을 받으면 의도치 않게 송금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척이 갑자기 돈이 급히 필요하다거나 내일 꼭 송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급하게 보내달라고 할 때 사실 그 상황이 정말 급한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금하려는 금액이 큰 액수일수록, 그리고 송금 이유가 애매한 경우라면 반드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급하게 느껴지더라도 잠시 시간을 가지고 의심을 해보는 것이 나중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친척 간에도 송금 요청을 받을 때 이유를 명확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급한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그런 질문은 관계를 지키고 불필요한 금전적인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다면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열째, 항상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확인하기. 가족 간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실수는 거래 내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송금하고 그 내역을 따로 저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냈다 혹은 받았다는 말만 반복되지만 실제로는 송금 내역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러블이 발생할 확률이 커져요. 또한 거래가 반복되면 점점 더 헷갈리게 되고 실수가 생기기 쉬워요. 바람직한 방법은 가족 간에 송금을 한 후 반드시 그 거래 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을 저장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송금은 항상 확인 전화를 통해 상대방과 상의한 후에 송금을 진행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면 실수로 송금하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중요한 팁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에는 어떤 일이든 서로 믿고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뢰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금융 원칙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팁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해요.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이지만 그것이 안전하고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되새기면서 송금을 할 때마다 신중하게 확인하고 가족 간에도 소중한 금융 정보와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천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을 나누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멤버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과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